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문석의 뜰 락강 스타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락강의 개념 중에서 상상계와 상징계, 실제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보로메오 매듭처럼 서로 엮여서 세 고리가 엮여서 같이 진행되는 것이죠. 물론 락강은 후반기에, 인생 후반기에 여기에 증상이라는 3개, 말하자면 3개가 분리되는 것을 방어하는 증상이라는 것을 포함시키는데, 증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차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징계입니다. 상징계는 언어의 세계를 말합니다. 락강이 말하는 상징계라는 개념은 언어가 지배하는 영역을 상징계라고 합니다. 그 언어가 지배한다는 것은 결국은 언어가 하나의 상징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세계를 상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말한다면 상징계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법, 문화, 관습, 규범, 상식, 윤리도덕, 이러한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좁게 말한다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상징계에 진입할 때 누구의 호명을 받고 상징계에 진입하나요? 어머니의 호명을 받고 상징계에 진입하는 것이죠. 이때 진입하는 상징계는 상상적 상징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이의 이상적 자아가, 즉 거울상이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상적 상징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즉 부명, 아버지의 법을 통해서 상징계로 진입할 때, 즉 아버지의 이름을 수용함으로써 어머니와의 상상적 이자 관계를 졸업하고 진정한 현실적 상징계로 진입할 때 이것을 상징적 상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가 진정한 상징계죠. 아이는 이러한 현실이라는 상징계에서 이제 욕망과 충동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징계란 바로 이처럼 언어의 구조의 세계, 언어의 체계의 세계, 기표 체계의 세계, 상징 체계의 세계, 불교라는 것 하나의 상징 체계죠. 기독교라는 것 하나의 상징 체계죠. 한 기업의, 회사의 규칙 상징 체계입니다. 학교의 학칙 상징 체계입니다. 이러한 상징 질서 안에서 이제 주체는 자신을 결여의 주체, 욕망의 주체, 향유의 주체로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상상계란 무엇일까요? 그것보다 먼저 실제계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실제계란 상징계의 한복판에 있는 이 트라우마적 중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멍이에요. 상징계는 항상 결여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징계는 항상 그 상징 체계의 중심에 있는 그 구멍, 결여, 트라우마적 중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세계가 상징계예요. 그 바로 상징계 한복판에 있는 그 결여, 구멍, 트라우마적 중핵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실제계라는 것입니다. 실제계 중에서 주체에게 가장 영향을 심대하게 미치는 실제의 자리는 라멜르의 자리예요. 라멜르. 이것은 주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반쪽 성을 의미합니다. 근원적 상실이죠. 또 주체가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라는 대타자, 또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이 대상, 이것이 바로 영원히 상실하는 상실의 대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주체의 상징계의 한복판에
있는 구멍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원적인 상실들이 주체가 살아가면서 또 경험하는 그 수많은 상실을 촉발시키는 그 기표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마치 자석이 그 쇠붙이를 끌어모으듯이 이러한 그 근원적 원초적 상실의 그 기표들이 차후에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결의의 기표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멜르라는 자리, 근원적 상실의 자리, 가두리라고 표현하죠. 락강 세미나 11에서는 가두리라고 표현합니다. 팔자, 숫자, 로마 숫자 8자가 안으로 접혀서 이루어지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가두리입니다. 그것이 근원적 실제의 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는 주체의 상징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또 상징체계로 해석되지 않는, 상징체계를 벗어나는 주체 안에 있는 타자로서, 그 구멍, 결의로서의 타자를 말하는 것이죠. 주체 안에 있는, 또는 주체의 상징체계 안에 있는 구멍 또는 결여 또는 근원적 상실로서의 트라우마적 중핵, 이것을 실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상징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그 상징계의 그 한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실제가 이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그 영역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실제계가 형성되는 그 순간에 동시에 주체는 상상계를 동원해야 돼요. 즉 환상을 동원해야 돼요. 왜 환상이 필요한가요? 환상은 자기 자신의 이 실제계적인 이 구멍, 실제계의 이 결여를 스크린 쳐서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이 실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그 구멍은 없어, 결여는 없어 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하나의 그 쾌락의 항상성, 욕망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환상이라는 상상계입니다. 우리가 그 환상의 대상 A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바로 이 환상 속의 대상 A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주체의 구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는 역할을 해요. 주체의 구멍, 결여를 이렇게 덮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주체로 하여금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 속에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환상 속의 대상 A가 하는 역할이에요.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이죠? 주체로 하여금 욕망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체가 자신의 결여를 지각하면서 그 결여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에게 뭔가 결여가 있다는 것을 지각하면서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게 만드는데, 그 욕망의 주체로서 주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방향 지시하는 하나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환상 속의 대상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의 그 주체가 자신의 실제를 조금씩 탐색하면서 만나면서 자신의 그 욕망의 방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상상계, 즉 환상 속의 대상 A도 주체로 하여금 욕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주체는 환상이 제시하는 대상 A, 환상 속의 대상 A가 제시하는 욕망의 방향을 포기해야 돼요. 이것을 환상 가로지르기라고 하는 것이, 환상 횡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는 자신의 실제, 즉 상징계 안에 있는 트라우마적 중핵, 라멜르, 가두리, 그 근원적 상실의 장에서 요구하는 욕망, 그 실제가, 자기 주체 안에 있는 실제가 지시하는 욕망의 방향을 따라 나가야 돼요.
이것이 주체가 진정한 욕망의 주체로서는 경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매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여러분께서 한번 상징계와 실제계와 상상계를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